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시청에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면서 이곳 쌍용양회를 등록문화재 지정과 그다음에 여기에 활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렇게 관련되는 부서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순서도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해서 저도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74년도에 이 공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4년간 근무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무유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을 얘기를 해주시고 하시는 기록이 이렇게. 유성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병각입니다. 저는 72년도에 동양시멘트에 입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고향 가까이 간다 해가지고 75년도에 쌍용에 입사를 해서, 저는 전기 출신으로 구석구석에 하루 한 2바퀴 정도를 계속 돌다 보니, 지금도 공장 안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저기는 뭐가 있는데 저기는 뭐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고, 공장에 들어오면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환국이고요. 저는 76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문경종합고등학교 광산과를 졸업해서 이 공장에 실습을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83년도에 이제 조업 단축을 하면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영업소로 이제 발령을 받아 가지고 동양시멘트에 파견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산 공장으로 갔다가 5년 만에 다시 88년도 5월 5일 날 문경 공장 생산과에 서무원을 뽑는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생산과 서무원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IMF를 맞으면서 이제 조기 퇴직도 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업무지원과로 가가지고 업무지원과에서 관제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제 업무를 보다가 2000년도에 이제 특수시멘트가 생기면서 다시 특수시멘트 이제 가서 2011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정년퇴직을 35년 만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을에서 이제 통장 일도 보면서 또 이 공장의 그 도시재생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대학 또 마을 해설사 과정을 두루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또 쌍용양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해설도 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다 이제 공통점이 이 쌍용양회에 입사를 해서 또는 다시 이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실은 쌍용양회가 소멸될 때까지 거의 끝을 보신 분들이고,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쌍용양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우리가 있는 건물이 사무동이잖아요. 사무동. 이 건물은 언제 이렇게 건물이 최초에 생긴 건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메인 오피스로 쓴 거예요. 메인 오피스. 본 사무실 건물들이 건설 당시에 지어졌던 거예요. 건설 당시에. 네. 건설 당시에 지어졌던 거고, 그리고 각 사이드에 이제 현장 사이드에 이제 오피스가 또 있었어요. 체안과 사무실, 그다음에 전기 사무실, 품질 관리실, 여러 곳에 다시 또 사이드 이제 오피스들이 있었죠. 그럼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작은 공장을 하나 지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있는지? 네, 제가 들은 바는요, 애초에 이 공장을 건설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96분. 그분 말씀이 처음에 여기에 건설할 당시에는 전부 외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자재라든가 기술은 덴마크 자재고 덴마크 기술이고 우리나라는 단순 노동만 처음에는 제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은 덴마크에서 모든 걸 주도해가지고 했던 거지. 이거 전에 어떠한 공장을 뭐 미리 해봤다든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재 지붕에 있는 스레트가 전부 덴마크에서 배 싣고 우리나라 생산이 아직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자재는 거의가 덴마크에서 배로 수송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있는 붉은 벽돌까지도 전부 외국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덴마크 스미스사라는 데에서 국제 입찰을 받아서 왔단 말이죠. 국제 입찰. 그럼 그 사람들도 숙소도 분명히 만들어졌을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을 때 이미 뭐 입찰할 때 뭐 많은 계획을 세웠겠죠. 땅 부지도 보고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문경에서 가장 근현대식 건축물, 그 다음에 그 토목, 그 다음에 배수시설, 뭐 이런 모든 게 그 당시에는 이 공장 들어올 때는 가구도 몇 가구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시멘트 공장 지으려고 그러면 건설업체 가가지고 지형정찰을 설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들어갈 때 기계 프렌터 어떤 중요한 기계가 어디에 놓여질까 이 설계도면이 나올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설하려고 자기 숙소부터 먼저 지어요. 숙소 짓고 자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 덴마크 사람은 그걸 했다는 이야기죠.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서 건설할 사람들이 가가지고 생활 공간부터 먼저 마련합니다. 그리고 길을 닦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 프린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메인 프린터만 먼저 올려요. 중요한 설비만. 그 인도네시아 같은 거기 우기가 되면은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비 오면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기르가 빠져가 차가 다 장비가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 건설업자들이 덴마크 사람 왔을 때 지금 독신료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 독신료가 지금 저거는 70 여유 식당 맞은편이죠. 그게 60년 말에 70년 초에 새로 짓는 건데 그 전에 독신료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때 옛날에 목조 건물로 거기에 그게 제일 먼저 거기 뒤에가 전부 비사택인데 그게 제일 먼저 짓다 그러거든요. 그 독신료 자리를 거의 사택 구조는 거의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A 사택, B 사택은 있었고 인원이 자꾸 늘어가면서 C 사택, B 사택, E 사택까지 자꾸 정축을 내나갔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신기라는 동네에 좀 뭔가 그 수수께끼를 풀만한 이제 그런 고민이 뭐냐면 우물정자는 동양의 오래된 그 토지 구획이나 동네 구획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도시 구획이 거의 우물정자식인데 신기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독신자들 또는 그 공사하러 오신 분들의 숙소를 지었을 때 방사선으로 길이 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방사 형식으로. 그러면 애초에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건 쌍용양유를 향하고 있다 이거죠. 도시구역 방법이 덴마크식이라고 얘기해도 좋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기라는 마을의 원형을 찾아갈 때 마을이 꼭 전통이 있고 오래됐다라고 그 마을이 훌륭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역사는 짧아도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형을 찾아가서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어떻든지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이 공장에 여기에 들어서게 된 이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 일본 오노다 시멘트에서 50만 평 부지를 확보를 해놨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 오노다 시멘트 그게 이제 제가 관제를 건물 볼 때도 오노다 시멘트로 돼 있는 부지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다가 시멘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미 하면 그때부터 작업을 한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부지도 확보해놓고 그 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가장 뭐
도로 내기가 쉬운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노다 시멘트가 신기의 매장량이 석회석 매장량이 있다 많다라고 확정한 연도가 1929년이거든요. 그렇죠. 그 오노다 시멘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27년경부터 여기 신기를 드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924년에 점촌역이 개통합니다. 1924년 12월 25일 날 그 기차가 개통하는데 그 기차 개통이 사실은 대한양의 입지를 굳히게 하는 결정타거든요. 그 해방 이후에 미국에서 미군들이 이미 단양하고 문경을 예의주시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 보니까 단양이 이게 이 열차 기차도 없고 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기는 기차도 55년도에 하면 예, 광선이 개통이 기차도 있지. 매장량이 바로 뒷산에 있네. 그리고 건너편 산에도 또 있으니까 그만 결정이 이제 문경으로 신기로 입지 조건이 제일 좋아서 유리해서 나게 되는 거죠. 매장량으로서는 월등히 단양이 높습니다. 예, 매장량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기가 됐는데 당시에 신기라는 동네 이름은 새로운 신자 턱이자 신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쌍용양해가 들어오면서 확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한양해가 거기서 지금 신기는 새로운 신자의 기계기 이 신기라는 데 대한양해가 들어오기 이전에 신기라는 동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들으신 바는 좀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서신이 옛날에는 오고 갔을 거지 네. 전화가 없을 때니까 네. 서신이 오고 갔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20년, 30년 이때 40년대에 오고 갔는 그 주소 그 편지 봉투가 네. 누구 집에는 있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표기자를 썼는지 세신 필기자를 썼는지 그래서 있을 거라면 옛날에 전부 다 한문으로 쓰니까 그렇죠. 아마 그게 어느 집인가 저 농속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보면 옛날 내가 뭐 6대 조국 어째 집에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호적인데 우리 6대 조국 호적이 그 함속에서 나왔다. 네. 그런 식으로 아마 누구 집인가 그 주소가 옛날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청에 그 뭐 호적 정리가 옛날부터 다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가 추적을 하는 게 오히려 그걸 제가 쉽지 한번 않겠어요. 알아봐야겠네요. 그러게요. 문경 쪽에 보면은 뭐 옛날에 행정상 뭐 주소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법사무소 옛날 뭐 자료도 있을 거네. 네네네. 우리 시작은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금 대한양해가 쌍용양해로 넘어온 게 74년이죠. 예, 그래 75년 1월부터 들어. 그 전에 원풍 산업인가? 그 전에 원풍산업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이 공장이 이제 유엔 뭉크라에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어줬을 때는 이게 정부로 대한민국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자산이잖아요. 네네네. 상공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려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민간업체로 넘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넘긴 게 그게 이제 우리 동기 신기초등학교 동기가 여기에 초기에 자기 아버지가 공장장한 친구가 있어. 거기가 저거 뭐라 이씨인데 한국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쭉 찾아보니까 동대문에서 비단 장사 중국을 상대로 비단 장사 해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대한양해 할 때 이정림 씨. 이정림. 그래서 어떻게 그걸 본 것 같다. 태기경 선생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통일하고도 또 연관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최고 많으니까 그 자기 이제 그 이야기 그 아들내미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도 그 돈이 다 있었겠느냐? 이 공장을 살 돈이 다 있었겠느냐? 돈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맡긴 거예요. 돈 벌어가면서 뭐 갚아라는 쪽으로. 개성산업인가 그렇죠? 맞아요. 개풍산업인지 개성산업인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개성산업에서 원풍으로 바뀌었고 쌍용이 원래 쌍용은 저기 또 뭐야 무슨 방직이라 대구에 김성구 씨 하던 게 무슨 방직이라 그랬나 우리? 원래 방직으로 출발했습니다, 상용이. 대구 방직. 대한민국 그 제일 모직이 그
제일 먼저 전신이에요? 전신이죠. 근데 제일 모직은 삼성가 아닙니까? 삼성 거죠. 그러면은 김성곤 회장이 그 삼성으로 넘겨주고 쌍용에 제일 모직을 넘겨주고.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잠깐 제비표 시멘트 기억하십니까? 아유, 기억하죠. 제일표 시멘트가 유명하잖아요. 3일 고가도로하고 네. 3일 빌딩 뭐 이런 제일 거. 열심히 했다고 네네네. 오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제비표 시멘트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무슨 생각해요. 바뀌었어. 대한양해로. 그러면 제일표 시멘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이게 쌍용양이가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영양이 김성곤이가 전에 제비표로 돼 있어. 그럼 김성곤이가 영월 공장 지면서 시멘트 판건이 대한양해가 나가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뭐 레미쿠라든지 뭐 전부 다 각 지역에 분공장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김성곤 회장이 그 당시에 저 재정위원장인가 했을 거예요. 오공화국일 때. 그리고 이 양반이 뭐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방직공장 처분하고 영월에다 시멘트 공장을 짓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낼 때 시멘트 그 상암동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관련 이 기록물이 전시된 데거든.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새마을운동이란 이 신장로, 이게 시멘트로 길을 닦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을 새마을운동이라 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이게 어느 기록물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김성곤 회장님이죠. 예. 회장님이 각각의 건의를 했대. 시멘트가 너무 많이 생산해서 과잉 생산이 됐대. 건대 중에 여기. 그건 그다 신나. 아니에요. 네. 이 과잉 생산된 시멘트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러다가 이걸 마을마다 이제 내려주면서 이게 새마을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새마을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에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는데 네, 그걸 시멘트로 깃닦는 것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70년도에 저거 새마을운동이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초가지분을 없애고 스레트 기아로 시멘트로 도로라든지 다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멘트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공장해봐야 뭐 동양 시멘트, 대한양해. 여기서 먹어가지고 택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성곤 회장이 자기가 영어로다 짓는 거예요.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얼마 전에 여기 스레트 공장까지 지었어요. 쌍용에서 스레트 공장 요 앞에가 스레트 공장 부지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많으니까 공장이 있었어요? 건물이 여기서? 저번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그런 거 스레트 공장이에요. 스레트 공장이 77년도에 문 닫았습니다. 대한양해를 75년대 인수는 해가지고 시멘트는 있는데 스레트 수요가 한 70년대 말로 들어서니까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77년도에 스레트만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이제 제 얘기는 4년이잖아요. 4년에 쌍용양에서 인수를 했어.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 슬레이트 공장을 그때 만들었는. 맞아요. 그럼 74년이나 75년에 만들어서 2년이나 3년 하고 문 닫은 거네. 아니 대한양해 때 만들었죠. 그래요? 스레트는 아니 대한양해 때 만들어가지고 같이 넘어왔다가 내가 75년대 들어오니까 저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스레트가. 내가 왜 그러냐면은 75년도 7월달에 여기 입사를 해가지고 7월 25일날 이 자리 여기구나. 공장장실이 여기 와서 면접 보면서 필기시험을 치고 8월 1일부터 출근을 했단 말입니다. 동양 시멘트에 계시다가 예. 여기 고향으로 오시면서 위해서. 다시 필기시험을 치셨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공채가 아니고 이제 필요한 사람만 그때 이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식구도 오고 전기과장하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문제를 주고는 자기는 볼일 보고는 이제 시험을 쳐놓고 와서는 그 사람의 면담을 해가지고 뭘 묻는가요, 그 필기시험? 전기과 전기 문제. 전기 문제죠. 전기과니까 전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문제지를 해놓고 가서 볼 보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8월 1일 날 와가지고 일주일을 전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스레터로 파견 근무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기현 돌아가고 있었다고. 그 스레트는 뭐 이미 그 전부터 공장은 있었네요. 네, 74년도에 내가 들어왔어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거 73년도에 들어서 가동한 게 뭐 2, 3년 됐을 거예요. 저거 불과 한 10년 못 돌렸어요. 네. 77년 된 문 닫았어. 10년 못 돌리고 거의 한 7, 8일 있다 저거 세웠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그 공장은 뭘로 이용됐어요? 우리 참고로 창고로 계속 창고 창고로 계속 썼어요. 이 본사무실을 저자로 그 스레터 갔다 창고 쪽에 그쪽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이거 뭘로 쓰? 좁아가지고. 좁아가지고 글로도 쓰고 여기도 쓰고 저쪽에 본사무실을 저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하셨구만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는 여 본사무실 이제 총무 쪽에만 있었고 사람이 경험을 한 1000명 정도 될 때는 예. 각 현장에 생산부 사무실 따로 있고 예. 공무부 사무실 따로 있고 예. 광산부 사무실 따로 있고 근데 부별로 다 나가 있어요 부장들은.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장장하고 업무 쪽에만 여기 업무 이제 격리만 요 사무실 사용했고 네. 거의 종업원이 한 1000명 되다 보니까 여기 사무실 다 못 쓰니까 전부 분산해 있었습니다. 거의 다른 거 다 있는데 광산만 사무실이 없어졌지. 다른 거 광산부 사무실 사무실 저 위에 지금 흔적만 좀해져 나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매장 지금 현재 뭐 남아 있는 매장은 전혀 없다고 봐요. 뭐 조금 있는데 이제 생산력이 저거 뭐야 생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를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 문 닫을 때 되니까 네네. 저 위에 채색이 안 되니까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갖고 재산성도 안 맞았어요. 그렇죠. 네. 그 생산력이 그래서 안 지하 4단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거기 근무했으니까 예. 권하게 알죠.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광산부가 이제 없어질 무렵에 보면은 그 지하 4단까지 들어갔으니까 한 단이 보통 이제 8m로 돼 있거든요. 한 30m 이상 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저 위에서 보면은 멋있었어. 연못이 예. 어마어마했죠. 근데 뭐 이거들이 이거 막 때를 지어서 다니고 그랬거든. 저게 이제 보면은 지하 말고 위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40m로 돼 있고 네네. 나머지는 전부 8m씩 6단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40m 암벽이 이래 있으면은 겨울에 물 뿌리면 빙벽 등반 할 수 있죠. 네네네. 그다음 암벽 등반 할 수 있죠. 네네네. 위에 이제 그 계단식으로 이제 6단이 돼 있으니까 ATV, MTV 코스를 만들고 이러면 진짜 멋진 그 관광 코스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겨울에 이제 스케이트장 얘기도 나왔었어요. 지금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좀 반해야 되니까 촬영 가치가 힘들어요. 그래. 이게 근무하신 게 지금 세 분이 중첩되는 게 76년, 7년은 다 중첩되는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의 모습 이런 거는 세 분의 기억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전은 지금 사실은 뭐 들은 얘기이고 또 내가 그냥 뭐 살짝 봤던 거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80년대 초반에 공장이 가행될 때 막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수학여행단들도 왔던 그런 얘기도 좀 시멘트 뿌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공장을 견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여기에서도 뭐 기념품도 줬는지 그 시멘트 한 포도씩 줬는가요? 그래서 강산부 쪽에 근무한 예, 사람은 예, 예. 강산부 저 예, 업자밖에 예, 없으니까 예, 이제 뭐 제강가나 중기가 얘기는 제가 이제 소상하게 할 수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월급이 다른 직렬하고 비교해서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멘트가 주로 어디로 납품이 되어서 주로 이제 어떤 뭐 수출도 됐는지 기간 산업에 써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매장량이 금방 동이 났던 걸로 알아요. 이 가행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육지구 저기 보면 사진에 저게 이제 육지구 개발 네. 제가 반장으로 나가서 이제 했던 사항이거든요. 네네네. 그 육지구 이제 호계 예예. 거기도 개발하고 그 전에 이제 또 우로 예. 삼지구 또 개발했었고 예.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들었었던 자리 예. 호계 2지구 또 이제 예. 개발했었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그 시멘트 생산된 거를 이쪽으로 운반할 때 운반해야 뭐 굽죠, 그죠? 예, 트래킹 다 그게 있죠. 그러면 트럭으로 온 거예요. 트럭으로. 궤도를 아니, 만들죠. 트럭으로 다 왔어. 제일 처음에는 그거 계획. 엄청나게 일주구 강산에서만 처음에 이제 여기서 저쪽에 궤도잖아요. 궤도로 이건 궤도잖아요, 그죠? 했었고, 궤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다 남아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그 네. 부분 남아 있어요. 일부는 남아 있어. 사실은 그 궤도 복원해서 그 광차라죠, 예, 예. 광차. 그거를 여기에 좀 전시를 툭툭 던져놔야 되는데 그 그거. 광차 사진 저한테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아, 그 굉장히 귀한데. 이제는 제가 실습 나와서 광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실습생들하고 아, 그러면 그거 광차도 1톤짜리 있을 거고 2톤짜리 광채가 제가 한 대 있을 겁니다. 있어요. 남아 있어요. 있어. 있어? 아, 저 톤- 보일러실에 있나? 보일러실 밑에 들어가 그런데 그 광차를 끌 때 전차는 없어졌고 네. 전차가 없어진 게 참 아까워. 전차하고 여기 기관차하고 없어진 게 아까운 게. 이거 저는 난 전차 기관차. 을 많이 갖고 그게 그 모델이 광산에 쓰던 것과 흡사한가요? 우리 서울 전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전철은 저뭐 사람 태웠고 노효석은 석회석실가 날라.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 앞에 끄는 기관차가 저 전철입니다. 전철로 전기로. 전기로 위에 내일이 마이너스고 위에 플러스선을 이제 전철을 해가지고 요즘 저 열차 네. 그 위에 그 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달렸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진 게 참 아까워 전차. 네. 광차가 한 개 있다고. 보일러실 안에 발전실이 그거를 어. 그 전차용 발전기가 저쪽에 지금 살아 있고 그대로 있고. 예. 그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이 쌍용양휘에 남아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뭐 필연이라고 볼 수 있죠. 킬은 다 건물. 킬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킬런하고 이 굴뚝하고 킬런이 이제 시멘트국의 핵심이 되는 동기가 뭔가 하면은 저기의 공정에서 품질이라든지 원가라든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시설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시설이네, 그죠? 아마 베이신 저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귀중한 걸. 뭐라고요? 베이신. 아, 석회에서 네, 반죽을 이 돌리는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저런 시설이 있는데도 없고 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 저거는 없을 거예요. 네. 저 방글라데시 제가 갔다 왔는데 네. 방글라데시 우리하고 같이 저 네. 있어요. 뭉크라에서 유엔에서 거기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기는 그 방글라데시? 예. 거기도 습식이 습식이니까. 습식이 똑같아요. 아니 원래 건식으로 출발했다는데? 네, 습식. 아니 원래 계획을 아. 건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습식으로 바꿨다 그래. 알칼리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시멘트로 사용을 못한 처음에 못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칼리 제거하는 공정이 한 공정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시엔이라고 없는 공정이 있거든요. 비누급 원래 패션을 없는 해가지고 공정. 그거를 이제 강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지금 보면 뭐 영화 촬영 장소로 만들어놨더라고. 거기 이제 그 얘기를 전 처음 오늘 듣네요. 그 알칼리성을 낮추기 위해서 프로테션이라고 그 2층에 그 프로테션 시설은 2층에 있어 올라가면 그 건물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 그런데 그 사람 아마 들어가본 사람 없을 거라 못 올라가요. 위험. 중간 계단을 띄놔가지고 오. 이 난간을 이렇게 해놨는데 중간 난간을 한 칸씩 띄버렸어요. 프로테션 시설은 제거하기 위한 시설. 수로 같이 이래 만들어놨어 양쪽에다. 이 반죽이 흐르면서 하게 됐어. 키는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매일 들어가야 되죠. 매일 들어가야 돼요. 보수 안에 들어가야죠. 저거는 이제 보수를 이제 우리 정기 보수하고 임시 보수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기 보수는 이제 1년에 한 2번씩 저기기는 자주 못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 한번 가동하려고 그러면 히팅업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용어를 쓰는데 이 기기 쇠야 안에가 불이기라고 해서 벽돌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물리적으로 제자리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히팅업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저 육중한 기계가 겨울에는 세워놔놓으면 오므라더래요. 7kg 들듯이 양 끝에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서서히 제자리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정상화 제자리로 돌려주기 위한 거를 히팅업 계획이라 해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동안 불을 떼가지고 천천히 롤을 달궈주는 거예요. 달궈줘가지고 제자리 다 들어갔을 때 원료를 집어에 부어내기 시작하거든요. 한 분 저거 뭐에 가열을 하려고 그러면 저 중앙 안에 벽돌을 하고 쎄하고 이걸 다 달궈지려면 열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겠네 이제 우리 그래서 쉽게 세우고 쉽게 돌리는 기계 아니거든요. 도자기 굽는 가마도 그래 그 가마가 15시간에서 20시간 떼야 그럼 되는데 그럼